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톡입니다. 오늘은 중국 기술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중국의 기술주를 플랫폼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AI 잘하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숙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이런 기업들을 담은 항생테크 ETF로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거기다가 이 기업들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국은 이미 기술주 투자를 플랫폼이 아니라 하드테크, 즉 반도체, AI 밸류체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테마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중국은 사실 2021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의 진심인 거 너무 잘 아시죠? 왜냐면 지금 중국은 다 가졌지만 반도체만 유일하게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이 반도체를 자립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자립화가 예전부터 있어온 얘기긴 하지만 기업들 실적 자체가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좋지 못했어요.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기술력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과창판,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쏠려있는 과창판 50 지수의 EPS 증가율을 보시면 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랑 맞물리면서 플러스 성장하는 모습을 대표 기업 위주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판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는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 2024년 4분기에 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연간 기준으로 2025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딥시크와 같은 중국 AI 모델의 공헌도도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더 이상 정책적으로만 지원한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실체가 있는 혹은 실적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AI는 연산 싸움이잖아요. 중국도 지금 AI 모델들의 경쟁이 서로 엄청 치열한데 유저 증가가 대표 기업 위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연산을 확충해야 되는 이런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중국 반도체 테마 자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그러니까 CXMT, YMTC 같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고, 당연히 자금 조달을 하면 생산 라인을 깔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 국산 장비 제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반도체 글로벌 사이클까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거 2021년부터 2024년이 현재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AI 모델들도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중국 AI 모델 왜 써? 나는 조금 미심쩍다, 불안하다, 이런 조금 배척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에는 사실 장사가 없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그랬고 태양광이 그랬고 모든 산업들의 어떤 발전을 보시면 처음에는 중국산이라고 배척을 하지만 이게 막상 써보니까 가격 대비 괜찮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그렇게 조금씩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AI 시장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어요. 중국의 AI 모델이 당연히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가 잘하지만 쭈이프 그리고 미니맥스 같은 기업들의 모델도 극강의 가성비를 통해서 글로벌 AI 모델 호출량을 늘려가고 있고, 데이터를 보시면 올해 2월부터 중국산 AI 모델의 호출량이 미국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쭈이프랑 미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인데요. 쭈이프는 특히 코딩에서 특화가 되어 있고 미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 모델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쭈이프가 그 GLM 코딩 플랜을 내놓았는데 이게 미국 모델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꽤 나쁘지 않아서 가격을 오히려 올렸는데도 호출량이 출시 6개월 만에 1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미니맥스 역시도 올 초에 이제 내놓은 M2.5 버전이 이전 버전 대비해서 50% 이상 출원 비용을 낮추면서 가성비가 급격하게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AI 모델의 호출량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모델을 굴리는 연산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연산 수요를 엔비디아에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중국의 국산 GPU로도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윈윈하는 이런 구조가 중국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어디에 다 몰려 있느냐? 바로 과창판입니다. 이미 지금 중국에 내놓으라 하는 이 반도체 기업들은 다 과창판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지난주에 더 큰 발표를 합니다. 지금 과창판 50지수의 약 80%가 다 전자, 반도체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는 AI 모델 기업들도 과창판에 상장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델 기업까지 과창판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건데요. 그야말로 모든 AI 생태계 중심을 과창판으로 몰겠다라는 의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과창판에 CXMT, YMTC, 유니트리, 딥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AI 모델 기업까지 더해지면 중국에 내놓으라 하는 보드 중에 가장 막강한 보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 올 하반기에 화웨이 S&D 950 칩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AI 모델들의 성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가성비가 뛰어난 이 AI 모델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증가를 하면서 또다시 중국의 국내 연산을 만드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과창판 50 지수보다 항생테크가 훨씬 더 저렴하고 항생테크에 있는 대표 플랫폼들도 AI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주요 매출원이 중국의 매크로 경제랑 크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퓨어하게 AI 서비스만 하거나 반도체만 하는 기업들이랑 계속 괴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매크로가 정말 살아나지 않는 이상 현 시점에서 서프라이즈를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 국내 매니저들도 반도체 혹은 과창판 50 지수 위주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놈만 가는 장세가 사실 한국, 미국 다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자 아이디어를 중국에도 접목을 시켜서 반도체에 집중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현재 중국의 기술주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再见.